제가 그 방송에서 열심히 차트를 해석을 해드리는데 그 차트를 해석해드릴 때 제 말을 무조건 100% 맹신할 것이 아니라 혹은 제 말을 듣고 아,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요런 배경 지식들을 알고 이 영상을 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저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짧게 한 30분 정도 요거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니까 한번 좋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분석은 굉장히 유익해요. 유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지금 15년 넘게 이제 몇 년 있으면 20년이 돼요. 20년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차트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봤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도 있고 잃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경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캐치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보실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배경 지식으로 깔고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차트 해석이 이렇게 유용한 거구나 실제 매매에 적용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냐면 제가 워낙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다 보면 꼭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혹은 이 얘기에는 배경 지식이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언급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전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 첫 번째가 차트 분석은 확률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 해석은요, 엄청나게 뛰어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차트 해석은 100% 일어나. 여기에 닿는 순간 100% 튀어 올라갈 거야. 혹은 이 점에 닿는 순간 100% 떨어질 거야 하는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그 확률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에서 어떤 차트를 분석할 때 보면 지금 이 모양은 이렇게 이 다음에 모양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이 나오면 혹은 이전 저점을 견고하게 지키고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면 이후에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차트를 경험해 봤을 때 일어날 확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이 눈에 띄게 90대 1, 1대 9, 90대 1, 90대 10, 내지는 80대 20 이렇게 큰 확률로 일어나는 경우도 잘 없고요. 거의 대부분 60%, 70% 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네요. 상승장의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60%에서 70% 정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100%는 없는 거고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식시장에, 모든 투자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100%가 있다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 확률로 1%가 상승할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게 됩니다. 부자들은요, 자기의 자산을 지키는 걸 원하지 어떤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 불리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투자를 통해서 불리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불려지는 것도 눈에 띄게 불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잃어버릴 때도 눈에 띄게 확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돈을 불리는 건 차라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냥 이 돈을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래 하고 돌아서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절대로 변동성이 큰 어떤 움직임이 큰 종목, 어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죠? 하이 리스크에 투자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차트 분석은 확률 게임이다. 그 확률이 그렇게 뭐 90%,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할 때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는 건 좋지 않다. 한 방에 투자를 하는 것.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명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전제 조건인 겁니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분할로 내 자산을 분할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트 분석은 항상 확률 게임이다. 제가 어떤 지점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60% 내지는 70% 정도 확률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는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얼마까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처음에는 1대1로 분석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네요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 하고 던져버리면 큰 덩어리를 퉁 던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금액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안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모양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견고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지금 주가가 만약에 7,000원인데 만원까지는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저항 맞고 떨어질지를 아마 계획을 세우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만원 플러스 10% 정도 볼까요? 11,000원 위로는 11,000원 아래로는 9,000원까지 그 사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애널리스트나 어떤 실력가? 본인을 실력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갈 거예요 혹은 뭐 얼마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매매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저도 가끔 이제 반드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그 제시한 금액 그 금액이 100%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서 반드시 매매하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떨어질 건데 그 근처까지 갈 거다 그 사이에서 제시했던 매매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셔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저도 그리고 어떤 주식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떤 실력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못 보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들 항상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주가는 파동이다. 언제까지나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언제까지나 뚝뚝뚝뚝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주가는 항상 파동을 그려요. 그 파동의 크기가 크던 작던 항상 파동을 그립니다. 그리고 파동의 주기도 종목마다 다르고 같은 종목이더라도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가는 파동을 그립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주가가 파동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그 차트를 분석해 드릴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가가 다시 일로 돌아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눌림목 제가 백날 설명해 봐야 절대로 눌림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가는 파동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여하튼 모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개별 종목을 매매하십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입에 여기 침이 마르도록 항상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을 가진다. 개별 위험을 가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차라리 ETF에 투자하셔라. 개별 주식은 개별 위험을 지기 때문에 정보 접근력이 부족한 개미들이 투자하기엔 부적절하다.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요, 정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트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도 차트 이외에 믿을 만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요즘에는 좀 뜸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쯤, 10년 전, 15년 전쯤에는요, 어떤 회사가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 기사 하나에 주가가 활어 날뛰듯이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 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하죠. MOU 뉴스 요즘엔 잘 안 나오죠. 예전에는 엄청 많았고요. 그런 뉴스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뉴스 하나에 출렁출렁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구두 계약이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그래서 그게 실제로 계약으로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차트가 아주 막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뉴스도 안 믿고요. 뉴스도 안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회 공시 하잖아요. 개별 종목들이 다 공시 올리잖아요. 공시도 잘 안 봅니다. 공시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무제표 분식회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얼마 전에 바이오 회사 하나가 분식회계 해가지고 그게 터져갖고 하한가를 연달아 맞았죠? 예, 그런 것처럼 재무제표까지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트는 그렇지 않아요. 차트는 이 주식을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거기에 다 반영된 겁니다. 뉴스, 시장 경제, 모든 경제 지표들, 그리고 그 회사의 영업 방향, 영업 실적, 현재 위치, 과거 위치, 현재 위치 전부 다 녹아내려서 결과로 나오는 게 차트입니다. 그 차트를 해석하는 것이 옳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쪽으로 판 거고요. 파보니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방송할 때 종합주가 지수를 추적해 드리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개별 종목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개별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종합주가지수 제가 분석해드리는 거를 꼭 하루도 빼놓지 말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주가지수 앞에 장사 없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종합주가지수 앞에 절대로 장사가 없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는데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막 올라가는 종목들 잘 없어요. 그것처럼 개별 종목은요,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안 떨어지는데도 개별 위험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 아들이 사고를 쳤네, 내지는
분식회계, 아까 말씀드린 분식회계를 했는데 걸렸네. M&A 사냥꾼, M&A 사냥꾼 회사들 있잖아요. 미국의 거대 자본, 해지 자본들. 이런데 뭐 타겟이 됐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악재들 하나 터지면 막 와장창창 무너내리죠. 그런 것처럼 개별 종목은 개별 위험을 집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차트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움직임에도 개별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을 진다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주가 흐름에도 교통사고가 존재한다입니다. 잘 가던 종목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 빡빡빡빡 맞아버립니다. 근데 무슨 뉴스가 떴나? 악재가 떴나? 하고 뉴스를 열어보면 없어요. 뭐야 이거? 아무 소식이 없는데 갑자기 빡빡 떨어져?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빠르면 그날 오후에 늦으면 하루가 지나서 뉴스나 혹은 공시가 뜹니다. 뭐 이 회사 알고 봤더니 회장이 돈을 들고 날랐어요. 뭐 내지는 연구 임상실험 성공했다 저번에 뉴스 나왔었는데 그거 가짜래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개미들은 정보 접근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도망치는 기관들 혹은 세력들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넋놓고 이러고 있다가 얘네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좋은 종목이라며? 왜 그래? 그러고 넋놓고 있다가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하시라 말씀드렸죠? 안전장치 뭐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자동매매. 요즘에는 자동매매가 굉장히 기능이 좋아요. 지금 잘 돼 있어요. 제가 원래는 주식을 맨 처음에 배우다가 공부를 하다가 주식하다가 선물로 넘어갔다가 선물하다가 또 옵션 매매도 조금 했다가 그리고 다시 선물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최근에서야 개별 종목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막 개별 위험 갑자기 빡빡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자동 매매도 별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필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동 매매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이거는 정말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잘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도 그런데 이 종목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 여기 이 지지선을 깨버리는 순간 갑자기 나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도망치셔라. 그런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려면 그 종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장중에 내가 하고 있던 일 다 손 놓고 차트만 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조부경님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 놓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만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 매매를 꼭 활용하세요. 제가 이 종목이 정말 좋은 모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와 함께 이게 그래도 얼마가 깨지면 기존 흐름을 깨버리는 거니까 도망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다가 자동 매매를 거세요. 기간은 뭐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이 종목이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얼마에 청산해라 혹은 시장가에 청산해라 하고 설정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 휴대폰 어플 모바일 HTS 있잖아요. MTS라고 하죠. 거기에도 있고요. PC로 매매하는 HTS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자동 매매를 꼭 활용하셔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모두가 설정을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망가져 버리는데 거기에 확 당해버려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전 지식들을 알고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것들을 들으셔야, 그래야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배경 지식들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래요. 실크로드는 제가 원래는 장중에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장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뭐 지금 이제 뭐 변곡점이 왔네요,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힘든 점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의 매매에도 그 악영향을 미쳤고 여러분들의 매매에도 그닥 좋을 게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든 장이 끝나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숨 돌릴 타이밍,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와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크로드의 그 활용 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실크로드는 제가 차트 분석 위주로 해드리잖아요. 뭐 뉴스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 뉴스를 팩트 체크하고 저는 그런 거 안 해드리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거 못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본적 분석을 몰라서 안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뉴스들도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차트 분석 위주로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차트에다가 차트를 그리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로 휴대폰으로 제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실크로드는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이렇게 방송해보니까 TV로 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TV로 보시거나 컴퓨터 모니터로 꼭 보세요. 모니터로 보셔도 전체 화면으로 놓고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실제로 차트에 정말로 세밀하게 점 하나하나를 찍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디테일하게 금액이 얼마 요런 부분들을 찝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얘기 하나만 하죠. 당연한 얘기죠. 지금 당연한 얘기들을 어찌 보면 계속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들 물어보실 수 있겠죠? 궁금했던 종목들도 물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하신다면 그 공부하시는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보조지표가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요? 뭐 내지는 어떻게 그려요? 내지는 어떻게 활용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예전에 15년 넘게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초기 3년 정도는 진짜 보조지표 한 20개, 30개 정도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웬만큼 다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조지표는 나한테 안 맞아? 이 보조지표는 조금 정확도가 높은 것 같아? 혹은 이런 시기에는 이런 보조지표가 어울려. 뭐 이런 것들이 경험상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보고 있는 게 한정이 돼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열어놓고 있는 보조지표 한 2개 되죠? 3개 되나요? 3개 정도 되죠? 이동평균선까지 하면 4개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 늘상 보는 것들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거는 어떻게 그려진 뭐, 보조지표냐, 혹은, 뭐, 이거 이름이 뭐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제가 가끔 버벅거릴 때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활용도 측면에서라든가,
이름은 요즘에 제가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단어를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단어는 잘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활용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뭐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들 중에 이해가 안 간다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방송에 오셔서, 실시간 방송에 반드시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답변 드릴 거예요. 어쩌다 보니 차트 해석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 계속 차트 분석만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 분석할 때의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 있으면 실시간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뭐 개별 종목 분석도 요청하시고, 뭐 이렇게 방송,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뭐 유리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차트 공부 병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면 꽝이죠. 제가 당장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면 어느 정도 선에 이 가격이 오면 이렇게 매매하셔라 저렇게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오늘만 매매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 오늘 지금 투자한 거 요거만 투자금 회수하면 나 이제 주식 접을 거야.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갑자기 그만두잖아요. 이제 못하겠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을 안 해놓은 것처럼 찜찜한 기분이 남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혹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왠지 나만 동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우자. 제가 계속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도 룰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참여자분들이 오셔서 요청하시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똑같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제때에 모르고 넘어가 버릴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만 의지를 하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것들을 실제로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적용을 해보시고, 좋은 것들은 취하시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리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당연한 얘기 또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차트 분석이,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이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겁니다.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하려면, 이 방송이 어찌됐건 시작을 했는데, 저는 뭐 하나 하면 웬만하면 1년 정도는 해봐야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 9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은 해야지라는 생각에 올해 9월까지는 무조건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의가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이걸 뭐 하고 있는 건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일 힘이 되는 게,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고, 저 또한 그래서 더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